이슈를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정치권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기후정치 바람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정책위원과 함께 여야 각 당의 기후 공약 평가해보고 22대 국회 기후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이현석 정책위원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주요 정당이 내놓은 기후위기 관련 총선 공약부터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눈에 띄는 공약들이 있던가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 총선의 경우에는 이게 기후 공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주로 이제 환경 공약 아니면 미세먼지 공약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아예 그거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모든 당들이 이제 기후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내놓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교통과 관련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기름값이 이제 인상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교통 문제도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도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통 카드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5만 원으로 할 것이냐, 1만 원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종류의 공약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책의 시선이 보다 거시적으로 바뀐 측면이 있고 상당히 많은 당들이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진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위기의 실질적인 대책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가늠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사실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심각한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당연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좋은 예 중에 한 개로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파와 관련한 파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네. 뭐 이런 게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뭐 사과값이니 이제 파니 토마토 또 배추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파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제 근데 정치권에서나 선거 국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농가 대책이 어떤 것이고 소비자 대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 뭐 굉장히 협소한 예를 들면 뭐 말꼬투리 잡는 듯한 그런 논쟁들이 참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요 정당들이 모두 기후인재 영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이 얼마나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건일 텐데요. 예, 실제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정당들이 기후 인재들을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선거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인재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출마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출마를 하더라도 이제 순위 특히 비례 후보의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순서에서 굉장히 후순위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느 정도나 기후 인재들이 앞번호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실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매번 국회에서 한두 명씩의 기후 관련한 인재들이 이제 계속 국회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또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한두 명을 더 넣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정치권 자체가 기후 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후 국회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는 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냥 유권자가 아니라 기후 유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유권자로서 투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예,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도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후보들이 기후와 관련해서 말은 합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지. 뭐 예를 들면은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도 수해가 나서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돌아가신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피해들이 훨씬 더 큰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사실 묻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있다면은 기후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갖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꼬치꼬치 이제 캐묻고 그걸 가지고 공약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유권자로서의 역할들, 기후 유권자로서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보여주시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좀 행동하는 일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기후 정치인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사실 뭐 매년 기후 문제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2030년도 기후 목표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 완전한 형태의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당장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굉장히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 이런 목표들이 이제 각국마다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그런 그것이 지금 22대 국회 임기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제대로 된 기후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